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요즘 배경이 여기 좀 낯설죠? 네, 제가 좀 이따가 3프로 방송을 찍는데 그 전에 엄라이즈 스튜디오에 와서 이효석 이사님과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 못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이브 커스피라는 이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연합뉴스 나오고 이제 매경도 나오고 했고,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청와대 청원도 누르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정도의 입법 개혁안을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힘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네. 그래서 그거를 청원에 올리신 거잖아요. 청와대 청원 등에.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8개를 보고서 뭐 그게 완전히 대단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에 있었던 게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 허용 금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저도 대단히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콘텐츠 투자자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요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쩌고, 그리고 뭐 물적 분할이 어쩌고, 물적 분할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냥 사실 귀찮아서 그거를 리서치를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물적 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게 뭐 소액주주한테 큰 데미지가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일단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뭐 LG화학의 얘기가 이제 자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요즘 그게 이슈였을까요? 네.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주주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LG화학을 주식의 숫자만큼 그대로 쪼개서 그리고 그 한 개만큼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그 지분율만큼의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죠. 뭐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그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회사의 그만큼의 아주 일부지만 근데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과연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0.1%만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주식이 0.1%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제가 그 정도 지분이 있으면은 경영권에 큰 영향권을 미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중에서 0.1%는 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를 그 기업이 다 저한테 배당으로 주는 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일부는 배당으로 주고 일부는 가져고 있으면서 그거를 재투자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저한테 주주한테 더 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요. 0.1%만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회사의 가치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0.1%한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꽂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죠. 네, 그죠. 그게 파이프라인으로 쫙 꽂혀서 방금 말씀하신 0.1% 배당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 나는 0.1%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할 때 이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돼가지고 이 이익이 그대로 꽂힌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버넌스.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랑 주주랑 이제 인트레스트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로 오는데 뭔가 샌다. 네. 이 순간부터 이제 거버넌스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네. 주주한테 안 오고 경영진한테 간다. 네. 아니면은 뭐 대주주한테만 간다. 네. 일반 주주한테 안 온다.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거버넌스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좋은데 이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분할을 할 때 물적 분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었죠. 소액주주들이 이제 권리를 침해당한다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LG 화학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LG 화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LG화학 때문에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정책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분할하면서 이제 다른 회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회사가 분할한 만큼 내가 LG화학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가 분할 이후에도 똑같은 지분만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기존의 주주한테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분할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원래 주주였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주가 되고 일부지만 그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LG화학을 들고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샀는데 이거는 빠졌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다. 이게 이제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전까지 이제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80% 이상 들고 있는 LG 화학은 80조, 그죠? 30조 대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왜 한국에 있는 지주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똑같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의 가치가 100조이면은 지주사는 뭐 50조로 평가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주사든 아니면 LG화학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LG화학을 한국님이
황국님이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LG화학을 내가 돈만 있으면 40조 들고 사겠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80% 들고 있는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이 100조니까. 네. 근데 왜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할까요? 누구나 봐도 더하기만 빼기만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그 40조를 뭐 조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걸 설사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그 구시 집안이 이제 뭔가 다 수수를 쳐놨을 것 같아요. 왠지 그게 안 되도록. 네.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헤지펀드들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야 이게 왜 테이크오버 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본대요. 네. 이제 해본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정부에서 뭘 막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 방금 말씀하셨던 그 LG 그룹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LG화학의 주주들이 실제로 나 LG 에너지솔루션 80%나 들고 있는데 이거 인정해줘 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LG화학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부터 그런 일을 맨날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완전 저평가된 기업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뭐 10% 20% 산 다음에 경영진을 소위 조졌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이 가치를 빨리 어떻게 풀어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배당을 주거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이 그거를 한 게 50년대인데 70년 지났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라는 패배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만약에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돈을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무슨 뭐 엘리어트 같은 회사가 현대차 뭐 그런 들어가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기도 했고 몇 번 사례가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삼성물산 사례도 있고 현대차 사례도 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그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가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헤지펀드, 헤지펀드들이 이제 나 안 해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예 안 돼 이런 분위기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나요? 거기 그 회사 경영진들이나 또는 뭐 정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뭘 하나요 거기서? 이제 이런 뭐 아주 이거는 좀 약간 미묘한 문제라서 뭐 어떻게 괴롭혔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패했다. 어쨌든 실패했고 실패하는 걸 보니 야 엘리엇도 실패하는데 에이 우리가 뭘 하냐 이런 패배감이 있다. 그런 패배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이브 코스피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면은 한국 시장이 지금 PBR가 1.1 정도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상당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보다 뭐 미국이 최고야, 뭐 유럽이 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국 기업이 있는 산업들을 보면은 미래에 잘 대처하게 굉장히 잘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도 잡고 있고 2차 전지도 잡고 있고 소위 핫한 바이오도 있고 근데 핫한 데 다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PBR 1.1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대만 같은 데도 언제든지 중국이 조질 수 있는데 거기도 전쟁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PBR가 1.7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은 뭐 3, 4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PBR가.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이 로우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큰 이슈가 물론 전쟁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거버넌스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중론이죠, 그죠? 그렇죠. 황국님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는 있으실 것 같아서 적정한 PBR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국님 말하면 왜 한 배냐 1.7배냐 이런 얘기할 때 적정한 PBR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식이 있잖아요. K-G분의 ROE-G 이게 이제 적정한 PBR의 식이잖아요. 그 식에 보시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K입니다. K. K. 그리고 PER, 적정한 PER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K-G분의 D, 배당 성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이 이익을 버냐, ROE가 높냐, 배당 성향이 높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K라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말로 cost of equity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cost of equity. equity라는 것을 통해서 네가 돈을 조달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 비용인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요구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은 리스크가 이제 별로 없는 시장에는 그 cost of equity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국채 같은 경우는 뭐 3%라고 쳐요, 그냥.
예, 그리고 뭐 근데 내가 주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통상적으로 10%는 벌어야지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10%가 아니라 나는 8%만 줘도 안심하고 주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소위 주식시장의 퍼나 PBR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황국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황국님이 생각하는 황국님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네. 제가 만약 기업이라면 이번에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주식으로 조달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IPO를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주식이라는 시장에서 나의 지분을 팔아서 나의 지분을 팔 때 들어온 돈 네. 그게 이제 조달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는 잘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싸게 조달해서 네. 장사를 잘하는 거. 그렇죠. 네. 돈을 싸게 조달한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네. 금리. 은행에서 금리 얼마 해줘. 네. 이런 게 금리예요. 네. 그런데 주식으로 조달하는 금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의 개념입니다. 네. 그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 회사한테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게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나는 그 요구 수익률을 맞춰줘야지만 조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은 그 매년 100억을 벌어요. 그리고 계속 100억을 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통으로 팔 때 1,000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은 그 똑같은 기업을 팔면은 2,000억에서 3,00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그럼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그지 같아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0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100억을 버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왜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회사 진짜 짜증나네. 내 저 회사 주주 되느니 예금하고 말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짜증나. 네. 저 회사 왜 저기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다 왜 저기 다 새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짜증나. 네. 그러면서 내가 2%가 아니고 나 7%는 아니고 8%는 요구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 자체가 그 회사의 K가 높다는 얘기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K를 낮추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반대로 말해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얘기를 만약에 경영진들이나 아니면 주요 대주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시고 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생각 진짜 하셔. 쟤네들이 말하는 게 이거 맞다. 네. 우리 이거 코스트 오브 에쿼티 낮추기 위해서 우리 주주한테 더 잘해주자.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회사에 있는 돈을 어떤 나쁜 놈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죠. 소액주주 놈들이 와서.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앤드 자사주 매입으로 순이익의 거의 100%를 다 주주한테 환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20% 정도밖에 안 되죠.